법원에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무효다. 야, 이건 충격적이죠. 근데 제가 말이죠. 요거 딱 그 법원에 이의신청 이준석이 했을 때 이거 법원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레임덕, 취임덕 때문에. 이거 만약에 법원이 이준석 손을 들어주면 이거는 레임덕의 심각한 징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들어버렸네. 이때까지 법원이 당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절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니들이 알아서 해. 야, 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뭘 법원까지 갖고 오니? 이렇게 보통은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준석 손을 들어줬어요. 딱 들여다보더니 이거 야 국민의힘 이거 비상상황 아닌데? 자 이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법원이 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결정을 한다. 이건 레임덕 현상입니다. 지지율이 높았으면 법원은 절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낮고 검사들이 검찰 출신들이 그냥 나라를 헤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야 쟤네들 엿 좀 매기자. 이게 레임덕 징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도 작정을 했다. 판결 내용을 좀 보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건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이 이제 이준석의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결정했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아웃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무효예요. 무효. 이때까지 했었던 게 다 뻘짓이 돼버린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는 비상 상황이야 라고 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는데 법원이 니네 비상 상황 아니야 이래버린 겁니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당연히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충격 그 자체. 지금 국민의힘과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전부 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검찰 출신들은 지금 아니 저 판사가 미쳤나? 이러고 있을 겁니다.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주호영이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이 주장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이걸 국민의힘에서도 재심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재심할 수 있으면 해봐. 요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에요. 아주 이 판사님이 국민의힘의 이 결정이 왜 문제인지를 조목 짚어버렸습니다.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 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 당대표 또는 최고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자, 비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버려요. 자, 이러면 우리가 비상 상황이야 라고 했는데 왜 법원 네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유를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으려면 비상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비상 상황이 아닌 이유를 조목조목 이 판결문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반박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재심 요청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 판사가 분명히 국민의힘이 재심을 신청을 할 거니 재심해봤자 소용없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이 판결문을 보고 있으면 의지가 막 느껴지지 않나요? 판사가
니들 한번 엿 먹어봐라. 내가 한번 작정하고 니들 엿을 먹여버리겠어. 이런 결기가 느껴지는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 96조. 자, 이제 조목조목 들어갑니다. 당대표 거리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근거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 법원은 당대표 거리도 최고위 기능 상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너무 디테일하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대표 거리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당대표 거리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이준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자, 최고위 기능과 관련해서도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자, 최고위에서 배현진이니 누구니 이러면서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사퇴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퇴 안 하고 있었던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이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동을 해버린 겁니다. 재판부는 주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서 비대위 설치에 관해 당대표와 최고위 사위 및 최고위원들 사이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구성된 당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 와, 너무 꼼꼼하게 이준석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핵관의 주장을 철저히 따박따박 탄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심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허술한 데가 있어서 이 판단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도록 한 땀 한 땀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비대위 결의 부분은 당헌제 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자, 국민의힘의 당헌까지도 가지고 옵니다. 사실 판사가 당의 당헌을 들여다볼 이유가 있나요? 당헌은 그냥 당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한 거예요. 법적 구속력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는 국민의힘 당헌까지도 들여다보고, 야, 이거 니네 당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니들이 왜 이렇게 했어? 이러니까 나는 이준석 말이 맞다고 생각해.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 니들이 한 건 잘못된 일이야. 따박따박 국민의힘과 윤핵관의 주장을 탄핵해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국민의힘은 재심 청구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판사의 판결이 국민의힘, 윤핵관, 윤석열, 김건희 완전히 멘붕에 빠뜨린 판결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황정수 부장판사인데요. 이런 판결을 해줬다고 해서 깨어있는 판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레임덕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검사를,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잡아놓고 이명박 잡아놓고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걸로 우리가 열광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님이 우리 입장에서 속 시원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예단하면 안 된다. 그냥 이번에는 참 속 시원하다. 앞으로도 잘해달라. 요 정도로만 스탠스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요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대행으로 복귀가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주호영은 나가리가 됐고요. 복귀가 되고, 자, 최고위원들 있죠? 사퇴한 최고위원들은 다시 복귀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판결에서는
국민의힘의 당원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법원에서 국민의힘에게 태클을 걸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은 당원에 없는 짓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사퇴를 한 최고위원들 다시 뽑아야 됩니다.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궐선거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결국 이준석의 시간이 되는 거죠.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뚝딱 되나요? 또 후보를 모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또 이준석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은 완전히 신났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준석에게는 무슨 일이 닥칠 수 있느냐? 열받은 건 누굴까? 윤석열이죠. 김건희, 한동훈 이런 애들이 열받은 겁니다. 아니 이준석 저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얘네들이 가장 자신 있고 전공 과목 털기죠. 털기. 수사를 더 진행을 시키고 구속, 기소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물밑에서 아주 비굴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이준석이 지금 막 싸우는 것 같죠? 자기가 살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준석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이번 판결로 완전히 드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다. 나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거야. 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어. 자, 여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윤석열 타도를 외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은 아주 비열하고 아주 저열하게 물밑으로 김건희에게 제 손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고 분위기가 최악으로 흘러가면 손을 잡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이준석과 윤석열이 다시 또 포옹하고 웃으면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 대선 과정에서도 싸웠다가 이준석 지방 돌아다니다가 저기 지방 내려가가지고 윤석열이 직접 만나라고 해서 얼굴 벌개져가지고 포옹하고 화해했습니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게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걸 미봉책이라고 하죠. 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갈고 있을 거고 이준석도 윤석열이 나를 완전히 내 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봉이 된 상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갈등은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 결국 윤석열과 윤핵관 이준석은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손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떻게 될지 이건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뭐 이준석은 대단합니다. 해냈어요, 이준석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원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것, 이건 이준석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준석이 주장한 게 너무나 상식적이어서가 아니라 레임덕의 징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당에서 일어났던 분쟁을 법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의 징후라고 봅니다. 제가 임계점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물에 열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땐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겉에서 봤을 땐 똑같아요. 하지만 끓는 점에 도달하면 끓어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징후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